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뭐 어떻게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회계팀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사팀에서 전표를 생성시켜서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회계전표 처리라는 걸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회계전표 처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뭐냐면 회계 연결 계정 과목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 회계 연결 계정 과목에 대한 설정은 사실상 회계 쪽 수업할 때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는 그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뭐 또는 생산 쪽에서는 그 연결을 해야 자동 전표가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했던 부분이 우리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 처리 부분에 가서 요 항목별 계정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연결이 다 끝나면 우리 전표를 발생시켜서 가겠다. 그런데 이 항목별 계정 연결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또 선행했던 작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작업이 안 되어 있다라면 우리 계정 연결하는 부분에 사원을 세팅시켜주면 돼요.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표 발생시키고 회계에 가서 미결 전표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 전부 다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실습 예제 보시면 자, 2021년도 1월분 급여 데이터를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계 모듈로 자동 접표 처리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 갔다 오시라고요? 세팅 값이 되어 있는지 확인. 자, 저희는 되어 있지만 우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왜 최소 안 시켰냐면, 왜 안 닫았냐면 분기 처리할 때 이런 금액 좀 보려고요. 자, 그럼 저희 시스템 관리에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은 기초 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자, 기초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무슨 메뉴,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 자, 요 메뉴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메뉴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일단 연결 계정 설정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듈은 무슨 모듈이요? 인사죠. 자, 인사관리 모듈을 선택하시고 전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은 급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설정 부분에 이 자리가 하얀색 백지로 보인다 라고 하면 저희는 계정 연결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계정 연결을 누굴 눌러서 초기 설정이라는 걸 눌러서 설정하는 거죠. 그럼 초기 설정 부분에 가셔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인사관리의 급여죠. 그래서 체크박스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용이라는 걸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개됐던 부분을 나는 지금 프로그램에 세팅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초기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메뉴 이름이 초기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예 하시면 되시고. 됐을까요? 우린 근데 사실 변경한 건 없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인사급여 관리 모듈로 갑니다. 자, 인사급여 관리 모듈에 가셔서 자, 우리는 다 최소화 시켜놓을게요. 전표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이 메뉴에 가면 전표 관리라고 하는 별도의 폴더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계정 과목 설정, 소득자별 계정 유형 설정, 전표 집계 및 생성. 자, 요거를 순서대로 쫙 가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 설정이란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여기 따라하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네,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설정에 가시면 여러분 상용직과 퇴직금 자리가 있죠. 자, 상용직 급여에 가셔서 우리는 여기 임원, 사원, 제조라는 게 보여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봤어요. 이 용어.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임원으로 갈게요. 그럼 임원한테 지급하는 항목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급할 때 공지하는 항목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급 항목이라는 거 선택하시고 저희는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 우리 어디에 입력했던 부분,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있었던 요 부분, 지금 현재 여기 지급 항목과 공지 항목 있죠? 자, 요 항목을 무엇한 거예요? 지금 계정 과목 설정에 불러드린 거예요. 다만 전 지급 항목 먼저 부른 거고요. 그럼 여기 계정 코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기본급의 계정을 뭐로 쓸 거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코드 돔 F2번 누르시면 어디에서 세팅했던 부분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에서 세팅이 났던 부분이 여기로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계정 과목 등록에 있었던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린 기본급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가자? 우리 기본급에 대해서는 뭐로 갈까요,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넘겨드릴게요. 이 화면에 띄워서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온 부분이고, 요거. 자, 그럼 실습예제 가서 보시면 지금 임원 계정, 사원 계정, 제조 계정 있고요. 기본급에 코드 아예 줘버렸어요. 자, 요 코드로 가달라는 거예요. 자, 우린 계정 코드에서 코드 도움 한 번만 눌러서 801번의 의미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는 급여라고 한번 넣어주세요, 여러분. 급여. 자, 급여라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코드가 쫙 조회가 되죠. 자, 우리는 스크롤을 쫙 내려볼게요. 자, 801번의 코드는 무슨 코드예요? 임원급여. 자, 802번의 코드는 뭐예요? 직원급여.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원은 801번 써달라고 했고, 그리고 사원은 802번 써달래요.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00번대에 있는 임금 계정 써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코드 줬으니까 그냥 코드 직접 칠게요. 자, 801번 선택하시고 확인. 됐어요, 여러분. 그럼 임원급여 들어오고 누가 봐도 차변 계정이죠. 네, 비용이니까 엔터. 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계정 쪽에서 커서 멈춰놓고요. 우리 지금 현재 전부 다 801번 쓸 거예요. 그럼 801 그리고 방향키 내려오세요. 자, 그럼 이러면 바로 내려와져요. 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80100이라고 넣으시든 801이라고 넣으시고 바로 방향키로 내려오실 거예요. 엔터 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식대 보조수당까지 80100을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상여는 803번이었어요. 자, 그럼 803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여금이라고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 계정의 지급 항목 선택은 정리 끝났고요. 자, 임원의 우리 공제 항목에 대한 거 정리할게요. 자, 그럼 공제 항목이라는 부분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공제 부분은 국민연금부터 우리 어디까지 지방소득세인 주민세까지 계정 과목 뭐로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예수금 쓰시면 되죠. 자, 재밌는 건 예수금 코드가 254번이거든요. 그럼 25400 방향키 내려오시고 25400 방향키 내려오시고 이거를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254번을 어디까지 주민세라는 용어가 있는 자리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여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우리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종업원한테 대출해주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을 예수금으로 쓰는 게 맞을까요? 우리 종업원한테 돈 빌려준 거죠, 회사가. 대여금 해놨겠죠, 여러분. 그쵸? 또는 뭐 주인등단기 채권 뭐 이런 거 써놓거든요. 그럼 그 계정 상계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금 쓰지 마세요. 저희 관계 없고요. 자, 차인 지급액은 뭐로 주겠다? 10301로 주겠대요. 자, 10301은 보통 예금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10301이라고 넣어주시면 보통 예금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정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임원 계정 이제 끝났어요. 이건 정말 뭐만 하는 부분, 정말 말 그대로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노가다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계정이 많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우린 조금 빠르게 갈게요. 사원 계정은 802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그대로 어디까지? 식대 보조수당까지 넣어주세요. 자, 상여금은 803번 쓰기로 했으니까 803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급여 세팅해서 마무리됐죠? 자, 지급 항목을 누구로 바꿔주셔라? 공제 항목으로 변경해 주셔라. 자, 공제 항목 선택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주민세까지 254번 예수금. 아이고, 저 뭐 눌렀는데 이럴까요? 제가 잘못한 거죠? 컴퓨터는 잘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키보드를 바꿨더니 이게 손에 익숙하지 않은지 계속 불편해요. 자, 차인 지급액은 보통 예금이니까 1030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제조. 자, 그러면 제조 계정 선택해 주시고 우리 지급 항목 선택하시고 넣겠습니다.
자, 504라고 되어 있는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계정이에요, 여러분. 임금. 이게 공업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코드를 계속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상여 부분은 우리 505번에 있는 코드를 써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505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끝났고요. 공제 항목 넣을게요. 자, 그리고 계정 코드 가셔서 예수금 입력. 그럼 차인 지급액만 빼고요. 다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 복사 기능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코드, 계정 코드 복사는 가능하니까. 자, 차인 지급액은 10301이라고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러면 연결은 다 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와서 연결이 안 되던데요, 그러면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 안 되면 뒤에서 이제 또다시 연결이 안 되니까 꼭 요거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정 과목 설정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게 소득자별 계정 유형 설정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교재 위치를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뭐냐면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희는 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소득자별 계정 유형 설정은 우리는 벌써 들어와져 있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자, 볼게요. 정말 들어와져 있는지. 어떻게 보시냐면, 자, 소득자 구분에 가시면 우리 사원에 대한 선택 버튼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눌러도 사원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부서, 그리고 직종, 직책. 자,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원 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내려온 상태에 보시면 윤영철이라는 대표부터 나입사라는 사원까지 전부 다 들어와져 있고, 근데 이 사원들 중에 누군가는 임원이고 누군가는 사무직접 들어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제조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정을 다르게 썼으니까 그럼 요 부분 말고 옆에 보시면 계정 유형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퇴사자는 빼달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추가와 삭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이쪽은 무슨 부분? 아, 우리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사원 중에 누구를 이쪽으로 끌고 와라? 이쪽으로 누구? 임원으로 끌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박동현 씨를 일단 제거해 볼게요. 자, 여기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삭제 기능 있죠, 여러분. 삭제라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윤영철 씨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부분은 어디 잠깐 갔다 오냐면 왜 이쪽에 자동으로 떴는지요. 여기 선택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계정 매핑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떠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어느 부분에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계정 설정하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설정을 안 하면 빈 이 자리에 요 추가하는 옆에 있는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 설정을 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윤영철 대표는 어디 가서 보시면 급여 정보 쪽에 가셔서 계정 유형에 보면 임원 계정 100번 들어와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계정을 지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자, 우리 지금 상무로 있었던 사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무. 자, 박동현 씨 가보시면 계정 유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넣어주면 우리가 인사정보 등록에 사원을 등록하는 과정 중에 급여 항목 쪽에 계정 유형을 등록해 주시면 소득자별 계정 유형 설정을 다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지웠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박동현이라고 하는 사람 선택합니다. 요 계정 유형, 그래서 얘만 빠져있죠. 자, 체크해 주시고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쪽에 넘어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인사정보 등록에 갈게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박동현은 아직 공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블록해야 되니까 조회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박동현 씨한테 가면 임원 계정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연동해서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인사정보 등록할 때 아예 미리 세팅해서 쓰시라고 해요. 그럼 여기 가서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다는 게 어려운 게요. 여기 부서와 직책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원이고 이 사람은 사원이고 이러면서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으로 쓰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아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되었는지 볼게요. 자, 임원 계정 쪽을 사원 계정으로, 그리고 상단에 조회. 그러면 유원규, 박기철, 이우영, 나입사. 자, 그리고 사원 계정을 제조 계정으로, 그리고 조회. 그러면 우리 조영민 씨 생산사원 들어오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에서 이 계정 유형에 해당되는 거 모두 코드화 시켜줬고,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 모두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은 뭘까요? 전표를 생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따라하기 쪽에 가보시면 전표 집계 및 생성에 가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메뉴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집계 및 생성.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상용직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데 우리는 상용직만 설정했으니까 상용직 급여. 자, 귀속은 2021년도 1월. 자, 그리고 회계 단위는 첨본사업장 본사. 자, 결의일자는 어느 날짜로 갈 건지. 여러분, 결의일자는 보편적으로 어느 날에 갈 것 같아요? 급여 지급이라고 넣었던 날짜 있죠, 여러분? 그 날짜에 대부분 하죠. 자, 2021년도 1월 25일이에요. 됐을까요? 자, 작성자 유언규로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뭔가의 창이 하나 떠요. 근데 이 창이 여기 하늘색 버튼 있죠, 여러분? 이 집계 내역 버튼 누르면 이 창이 들어와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급 유형부터 이렇게 넣어놓은 이 정보에 어떤 걸 데이터를 가져다가 반영해서 정리할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본사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조금 기다리시면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임원급여, 직원급여, 보통예금, 예수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단에 누구의 어떤 내용들인지를 보여질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임원의 급여는 지금 현재 윤영철과 박동영 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여기 바로 보여요. 이렇게 사원을 선택하면.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자, 일단 차변의 임원과 직원의 급여는 1742만 8,430원이고, 그 중에 예수금은 229만 9,880원이고, 나머지는 차인지 급액이 되겠죠. 그러면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우리 아까 첨본사업장 조회해놨던 거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맞춰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둘러져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윤영철부터 나이사까지 둘러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과세와 비과세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우리 급여로 들어가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국민, 고용, 그리고 회사, 기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요거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거고요. 요 부분이 예수금의 금액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지금 나와져 있는 요 내용하고 맞춰보셔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맞춰보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옆에 전표 생성키가 있네요. 자, 전표 생성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표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완료가 되면 다 끝났다고 메시지가 들어오겠죠. 자, 전표 생성 다 됐고요. 필수 관리 항목 값이 누락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회계관리에 전표 입력해서 필수 관리 항목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 부분은 인사 쪽에서 못 넣는 거예요. 회계관리 쪽에서.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전표 처리 결과라고 하는 쪽에 탭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거 눌러주시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전표가 승인의 구분자리 보시면 미결이에요, 승인이에요? 유언규는 원래 여러분 무슨 권한 갖고 있었냐면 수정 권한이에요. 그런데 인사 쪽에서 넘어갈 땐 어떤 권한을 가졌든 전부 다 뭐라겠어요? 미결. 그래서 이렇게 미결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여기 차대변 구분하는 내용 그리고 요 하단에 이렇게 분계가 보여진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전표가 회계관리에 진짜로 미결로 들어온지 볼게요. 날짜 1월 25일 조회에서. 시험은 이러면 그때 시험은 안 가요. 네, 시험은 안 갑니다. 인사는 인사만 주는 거니까. 자, 그럼 저희는 여기 하단에
회계관리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전표 장부관리 눌러주시고요. 전표 입력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클릭하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진 않죠? 제 목소리만 들리나요? 자, 우리 날짜는 며칠이요? 1월 25일이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01급여라고 들어오죠? 네, 1월달 급여라는 표현. 그리고 미결로 들어온 거 보이세요? 자, 연동구분은 우리 상용직 급여 회계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용직이라고 들어와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메시지가 떴던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여기 가서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항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꼭 넣어줘라. 그래야 다른 부분도 관리가 되니까. 자, 우린 들어온 김에 완벽히 끝냅시다. 자, 전표 승인 해제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자는 1월 25일이고요. 지금 현재 작업을 한 사람은 유원규니까 유원규로 그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결의부서는 그대로 엔터. 작성자 유원규, 전표 유형 전체, 전표 상태 미결, 그리고 결의 기간은 2021년도 1월 25일부터 2021년도 1월 25일, 그리고 조회가 됩니다. 자, 미결 전표로 들어온 거 조회가 됐을 거고요. 자, 우리 데이터 선택하시고 상단에 무엇 하시면 된다?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승인이라고 하시고 승인 처리 눌러주시고 그러면 미결이었던 전표가 승인이 처리가 되면서 화면에서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전표 상태를 우리 미결로 두었으니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자? 우리 어느 부분 전표 집계 및 생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승인 부분에 갔더니 미결 상태에 현재 자,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승인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근데 저 이 전표 지우고 싶어요. 자, 분계 내역에 가서 이 전표를 지울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분계 내역에 갔을 때는 생성 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우는 키는 전표 처리 결과에 가면 삭제 키가 있어요. 자, 이거 누르시고 삭제를 누릅니다. 자, 전표 삭제 눌렀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승인된 전표야. 지울 수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삭제는 미결 전표밖에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인사관리에서 회계관리 쪽으로 전표를 보냈다. 그리고 회계관리 쪽에서 뭘 했다? 전표 승인을 했다. 그러면 승인 구분은 승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전표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없다. 삭제하고자 하면 무엇을 하셔라? 전표 승인을 해제라. 그래야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럼 제가 뒤에 쭉 얘기했던 건 사지선 다 글로 낼 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메뉴 모두 다 정리할게요. 네. 자, 상단에 가셔서 우리 모두 닫게 해주시고 이제 조회 메뉴들 잠깐 볼게요. 현황에 있는 메뉴들. 자,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온 부분들 순차적으로 좀 볼게요. 자, 급여, 우리 인사 급여 관리에 가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어디 가시라? 급여 관리에 갑니다. 자, 그럼 급여 관리에 가시면 우리 근태와 상용직까지 얘기가 끝났죠, 여러분. 그 여기 급여대장 급여명세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이거 안 드렸는데 이것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급여대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리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있었던 내용이 이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귀속은 1월로 갈 거고요. 자, 지급은 F2번 눌러주셔서 우리 일자 선택해 주시고 조회 조건 사업장에서 다른 건 선택 안 할게요. 집계는 사원별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원별로 지급과 공제라는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사와 근태라는 부분에 저희 조회하면 관련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 또 들어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조영민 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급 공제 부분에 갔더니 무슨 부분? 그 외 수당으로 모두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 외 공제로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나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여기 출력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력 항목에 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내용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급과 공제의 기본금, 연장, 직책수당은 보여주고 싶대요. 그러면 기본급과 연장과 직책은 보여주고, 자, 공제 항목은 우린 전부 다 보여주는 거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 하셔라? 근태도 똑같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아까 한 줄로 모두 다 보였던 부분의 자리가 나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개는 우리 따로따로 보여달라고 했고, 제가 이 구애 수당에 들어온 건 우리 수당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식대였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식대 말고도 다른 수당이 있다. 근데 저처럼 세 개만 선택을 하면 뭐가 된다? 나머지에 대한 건 구애로 묶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출력 항목 옆에 보면 여러분, 출력 항목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출력 항목 복사라고 하는 건 내가 기존에 작업을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복사해서 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뜨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출력 항목 복사는 1월 달에 설정했던 걸 2월 달에 복사해서 쓴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1월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린 전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복사에 이 내용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요거 들어와서 그냥 눌러서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2월 한번 바꿔볼까요? 네, 2월 달에 가시고 지급일자는 2월 달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 출력 항목 복사 부분에 가시면 이게 왜 또 쏙쏙일까요?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안 보이나요? 조회 조건 부분에? 이 부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회 조건의 이 분류 조건의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오네요. 이 부분에 들어오고 출력 항목 부분에 나와져 있는 거 선택해서 복사해서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거는 들어오질 않네요. 달을 바꿔도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뭐 곧해요 가진 않을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출력 양식은 급여 대장과 관련돼서요. 이 출력하는 형태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체크박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급여 명세 갈게요, 여러분. 자, 급여 명세는 종업원한테 급여에 대한 걸 지급하실 때 우리 명세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월 달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1월에 1월을 선택해 주시고 그냥 사업장으로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이 부분 보이죠, 여러분? 요거 출력하면 요게 그대로 찍혀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똑같아요? 급여 대장에서 설정한 거대로 이 자리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있었던 게 여기 들어올 거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급여 대장에서 설정했던 거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으면 가끔씩 이렇게 묶어버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묶을 필요성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다 오픈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급상여 이체 현황에 가겠습니다. 그럼 급상여 이체 현황은 우리 인사정보 등록할 때 여러분 계좌번호 넣었던 거 기억하죠? 그게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의 구분은 급상여인지 연말정산인지 퇴직인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급상여로 낼 거고요. 자, 귀속은 1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일자는 F2번 눌러서 우리 1월 25일 선택하시고 자, 무급자는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물습니다. 무급자는 지금 인사정보 등록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원인데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급자예요. 그들을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는 제외할게요. 자, 그리고 은행 코드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들어오셔서 내용이 펼쳐지겠죠. 우리는 사실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 보러 가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 뭐 줄까요, 여러분? 현금도 준 게 있고 그리고 뭐 외환은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뭘 묻냐면 국민은행을 통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상대편이 국민은행이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 여러분 이 금액이겠죠. 1,715만 3,280원. 그런데 이 금액을 엉뚱한 금액으로 줘요. 사지선다에. 그래서 맞춰보시고 올바른 거, 옳은 거 찾아주시면 끝나요. 근데 이 문제 자주 내요. 그래서 이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들어오셔라. 자, 그 다음 사원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원별 급상여 지급 현황. 자, 요 부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월별 급상여 지급, 아이고, 저 메뉴를 아래 거 읽으면서 위에 거 열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다라고 하는 건 용어 그대로 월별로 급여와 상여에 대한 지급 내용을 무엇하겠다? 보겠다. 근데 요 부분의 메뉴들이요. 들어가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지급일 옆에 지급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 지급 구분별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지급 구분. 그러면 조회 기간에 1월부터 우리는 그냥 3월까지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몇 월로? 3월로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1월 볼 때는 지급일을 설정하는 게 맞지만 제가 1월부터 3월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급일을 설정하지 않죠. 날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 구분에 가셔서 F2번을 눌러주시면 자, 급여인지 상여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급 구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급상여 다 봐달라 그러면 전부 다 체크. 급여만 봐달라 그러면 우리는 급여만 체크. 자, 그리고 확인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부터 어디까지, 프로젝트까지 우리는 부서를 볼게요. 그래서 급여와 관련된 부서 조회 구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 가시면 F2번 누르시면 부서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볼 거라서 선택 안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해주시면 자, 지금 이렇게 부서별로 소개 나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네, 이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 구분이라는 건 급여나 상여냐라는 부분이고 그거별로 무슨 부분? 이 조회 구분의 세팅 값으로 무엇하겠다? 지급했던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급이 가장 많이 지출된 부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소개 나와 있죠? 그 소개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또는 뭐 연장근무 수당이 제일 많은 부서 뭐 이런 식의 식대 보조 수당이 제일 많은 부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 요거로 보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시면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사원별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원의 증감 변화를 보는 거예요. 사원의 증감 변화. 자, 그리고 뭐라고 줬냐면 주식회사 세계전자 전체 사업장의 1월과 2월의 급여를 비교해서 각 사원별 급여 변동 내역을 출력해달라. 자, 기준은 1월이고 비교되는 연월일은 2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은 전체로 그리고 부서도 무엇으로? 전체로 봐달래요. 사실 여러분 이게 월과 월을 비교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전년도와 금년도의 비교를 더 많이 하긴 해요. 자, 우리는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무엇으로? 저는 1월과 2월을 비교하는 거로 갈게요. 그러면 메뉴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기준과 비교 연월일이 있죠. 시험에 분명히 기준점을 누구로 놓고 비교하는 달을 넣으라고 줄 거예요. 네, 그거 꼭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2021년도 1월을 가실 거고요. 자, 그리고 지문에 또 뭐 하나 주냐면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아니 사용자 부담금은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 상용직 급여자료 입력할 때 여러분 회사 부담 사회보험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 그거 묻습니다. 저희는 포함으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비교는 2021년도 2021년도 2월과 비교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조회 조건에 사업장으로 그대로 그냥 갈게요, 여러분. 네, 아무것도 선택 안 할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자, 물어보는 요지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화면을 좀 최대화시켰어요. 자, 지금 왜 제가 정확하게 봐달라고 하냐면 사원의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사원을 선택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과 비교라는 글씨가 있죠. 요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요. 사원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사원을 선택해서 비교 대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자, 사원별에 들어온 건 맞는데 지금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무슨 부분? 1월과 2월을 비교해서 묻는 거? 그러면 상단부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 급상의 변동 영향 글씨 들어온 요 부분. 그러면 요게 기준이고 여기가 비교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 그러면 실제 기본급은 기준 연월일을 기준으로 우리 2월 달은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 1월을 기준으로 2월은 기본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네요? 근데 시험지 지문에 감소하였다. 그럼 틀린 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의 비교 대치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묻느냐, 사람을 묻느냐, 보는 위치 정확하게 봐주실 것. 그래서 전체를 볼 때는 이쪽에서, 사원을 볼 때는 사원을 선택하고 지급과 공제 항목의 기준과 비교라는 부분을 비교하셔라. 이해되셨을까요? 그거만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민 사원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거 보여요? 연장 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빨갛게 뜨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기준과 비교를 넣고요. 금액이 다르면 이렇게 빨갛게 떠요. 금액이 같으면 빨갛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로도 판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화면을 무엇 할까요? 최소화를 시킬게요, 여러분. 아이고라. 자, 그래서 최소화 시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상여 집계 현황이라는 메뉴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화면 좀 잠깐 손을 댈게요.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움직여져 있어서. 아이고라. 됐습니다. 자, 급상여 집계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쓰는 용도 설명을 잠시 하면 메뉴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급 구분도 있고요. 조회 구분에 가면 사업장, 부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집계 구분에 가면 내가 어떤 형태로 집계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표가 요 집계 구분에 따라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집계 현황이에요. 이 집계 구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린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3월까지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3월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급 구분에 가시면 F2번 누르시면 우리 급여인지 상여인지 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급상여 모두 다 묶어볼까요? 이번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조회 구분에 가시면 사업장으로 갈 건지 부서로 갈 건지 이런 내용 들어오죠. 저희는 이번엔 부서로 갈게요, 여러분. 부서. 그리고 부서는 전부 다 볼 거라서 저는 선택은 안 할게요. 그럼 여기 집계 구분에 가면 항목별로 볼 수도 있고 기간별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기간별로 보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제가 몇 월부터 몇 월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부터 3월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무엇으로? 부서별로.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의 내용을 보고 우린 금액이 변경된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봤더니 생산부를 그냥 놓고 볼게요. 생산부는 1월부터 3월에 전체 지급의 합계는 678만 3,150원인데 자, 1월을 기준으로 2월은 금액이 더 증가했네요. 그리고 2월을 기준으로 3월은 금액이 더 감소했네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중에 무슨 부분? 우리 생산부서의 무엇에 대한 지급의 총액이 가장 큰달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월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런 걸 물어보거나 기간별은 이런 의미고요. 항목별이라는 부분. 자, 항목별은 여러분 우리 무슨 항목들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각종 수당 항목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나오고 기본급부터 이렇게 사회보험 부담금까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총 지급 합계가 들어오고 급여 합계가 들어오고 그리고 옆으로 스크롤 쫙 밀어보시면 무슨 부분 국민건강 고용 뭐 이런 식의 공제 내용까지도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 구분에 맞춰서 집계 구분별로 무엇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내용. 그래서 집계라는 부분. 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또 들어가서 볼게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자, 우리 귀속은 1월부터 3월 들어가 주시고 자, 지급 구분에 가셔서 우리는 급상여 모두 다 선택할게요. 자, 두 개 다 선택해 주시고 자, 사업장은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를 보겠다. 자, 그리고 직기 구분에 갔더니 우리 부서별, 직종별, 기간별, 프로젝트, 근무 쪽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자리를 직종이라는 거로 바꿔놓고 볼게요. 직종. 자, 그럼 여러분, 아니 아까 있던 급상여 집계도
지금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뭐가 다른 거냐면 급상여 집계 현황에서 여기 항목이라는 게 있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간이면 위에가 기간을 눌러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목은 여기에 항목을 다 바뀌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항목별이란 부분은 항목이 어느 쪽에 우리 왼쪽에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항목별로 내가 직계 구분을 선택을 한 걸 가지고 합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종별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직, 생산직 두 개밖에 없지만 그럼 시험은 임시직, 우리 계약직 여러 개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물어볼까요? 뭐 물어볼 거냐면 직책수당이 가장 많은 직종이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직책수당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항목을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사무직, 생산직 뭐 등등등 또는 뭐 부서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직종으로 보여드렸지만 아니 내가 부서로 보겠다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본급이 가장 많이 나간 부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임원실이네요. 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기준으로 여기 집계 구분을 위에 쪽으로 뿌려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항목별이고요. 자, 급여 통계 현황이라는 거 또 들어갈게요. 자, 급여 통계 현황에 들어가셔서 조회 기간은 저희 1월부터 3월을 갈게요.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급여 구분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프로젝트, 고용 형태, 직종, 부서, 직책, 급여 형태, 그리고 근무조, 성별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다예요. 그리고 흰색은 필수 자리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설정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자리 가시면 지급 공제 항목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들어오겠죠. 저는 화면 좀 잠깐 밀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항목에 대한 내용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지급, 아래쪽에 있는 건 공제예요. 그럼 그 내용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기본급 선택할게요. 기본급 선택하시면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났어요, 여러분. 자, 근데 조회 조건에 따른 공란은 다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급공제 항목 하나 선택했으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안 열리죠,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상단에 있는 이 조회 조건 설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가서 내가 화면에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라는 걸 설정해서 조회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부분? 아, 나는 화면에 표시되는 건 사업장, 그리고 부서. 자, 요거만 보고 싶대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업장과 부서가 보여지죠, 여러분? 그리고 1월과 2월과 3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1월, 2월, 3월에 보여지는 건 무슨 금액이라고요? 우리 지급공제 항목에 제가 뭐만 설정하고 들어왔어요? 기본급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금액은 기본급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형성이 돼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건 뭔가요? 라고 하면 인원수겠죠, 여러분. 네, 종업원 수요. 네, 그래서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지금 급여 통계라고 해서 보여지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급상여 증감 현황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 자, 우리 교재 실무 예제 보시면 세계전자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1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2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각 지급과 공제 항목에 대한 급여의 증감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준은 몇 월이요? 1월로 가시고, 자, 비교는 우리 몇 월부터? 2월부터. 그래서 2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월까지 가자고 했으니까 3월. 자, 지급 구분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급여인지 상여인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급여 기준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급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직계 기준에 가셔서 우리 사업장으로 볼 건지 부서로 볼 건지 직종으로 볼 건지 근무조로 볼 건지, 자, 우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리 공란으로 들어오면 전체 사업장 얘기가 되겠죠. 자,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자료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기준 연월일에 들어온 건 1월 달 자료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교하는 연월일은 제가 2월과 3월을 설정했으니까 2월과 3월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요거 가지고 무엇을 보겠다?
기준점에 놓았던 1월을 기준으로 2월을 비교했더니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거예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렇게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급상여 증감 현황이에요. 비슷비슷해 여러분. 조금 더 최적화되는 메뉴를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연간급여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연간자가 붙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1년을 보겠다, 6개월을 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우리는 비록 3월까지밖에 없지만요. 자, 그러면 조회 기간에 가서 우리는 1월부터 3월에 대한 자료를 볼게요. 그리고 분류 기준에 갔더니 여러분 진짜 더 세분화가 돼요. 자, 지급과 공제를 같이 볼래? 지급만 볼래? 공제만 볼래? 근데 여러분 지급 중에 과세급여가 있고 비과세급여가 있었죠. 과세 비과세 볼래? 아니면 과세만 볼래? 비과세만 볼래?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이 다른 데서는 여러분 뭐밖에 없었어요. 지급 내지는 공제 또는 지급에서 무슨 부분이요? 우리 급여이냐 상여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급, 공제, 과세, 비과세까지 쪼개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이 부분 지급, 공제 두 가지 다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지급 구분에 가시면 당연히 무슨 부분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지급 구분에 가시면 우리는 급여인지 상여인지 자 그러면 요 부분은 급여만 선택해서 볼게요. 급여. 자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부분 우리 뭐 본사이면 본사, 지사이면 지사 주시면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1000번만 한번 해볼까요? 1000번 사업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조회 구분에 가면 부서부터 급여 형태까지 이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간 급여 현황은 1년의 자료를 본다는 표현도 있지만 안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키예요. 그럼 저희는 이 자리는 그냥 부서로 갈게요. 전체다. 자, 그리고 회사가 부담했던 사회보험이 있었죠. 자, 그 사용자 부담금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는 포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셔서 조회 되시면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저희는 사업장은 1000번 거만 보겠다라고 했고 조회 구분은 부서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조회 구분 부서에 대한 거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부서의 소속의 사원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에 대한 부분에 지급과 공제 금액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 물어보냐면요. 지급 총액이 얼마냐, 공제 총액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이 메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급 총액이 얼마냐, 공제 총액이 얼마냐. 그럼 지급 총액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 우리 1월부터 3월 달 지급 총액이 얼마냐고 물으면 여기 합계 쪽에 있는 지급 총액을 답변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단에 총계 5명이라고 나와져 있고 금액 얼마요? 5,453만 9,620원. 공제 총액은 옆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조회 기간에 대한 거 설정하시고 이 총을 물어볼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달달이 비교를 하는 건 요 난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메뉴로 보면 돼요. 자,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항목별도 일종의 지급의 항목, 공제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급이 수당이겠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보겠다? 아예 연간으로 보겠대요. 그럼 조회기간 2021년도 1월부터 언제까지 들어가시면 된다. 우리 3월까지만 갈게요. 자, 여기 수당 코드가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당 코드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저희 앞에서 제가 왜 항목이란 표현을 말씀을 드렸냐면 항목이란 부분은 전체 항목을 쫙 펴놓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항목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부분? 직책수당만 보겠대요. 그럼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을 여기 수당 코드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조회 조건은 사업장으로 가고 전체 사업장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우리 7명밖에 없죠, 종업은 여러분. 그럼 7명에 대한 사원의 명칭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1월, 2월, 3월에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해서 직책수당에 대한 지출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지만 우린 대표이사한테는 월 20만 원씩 줬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왜 대표이사 상무, 과장,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줬었잖아요. 그 부분 여기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입력했던 부분이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 합계를 기준으로 여기 직책수당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린 2사람밖에 없지만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윤영철. 그럼 1, 2, 3, 4에서 윤영철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식의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조회 쪽 관련된 부분 중에 빠진 거 있어요, 여러분? 급여 관리에 조회 쪽 부분 빠진 거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메뉴는 모두답게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모두답게 하고 이제 뭐 들어가면 되냐면 일용직과 관련된 자료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